네, 이번 순서는 의원들의 의정 활동 소식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투데이 의정통신입니다. 지난 8일이었죠. 국방부가 사드 배치 결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후 최근 우리 사회와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국방위원회의 전체 회의에서도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를 두고 뜨거운 설전이 오갔는데요. 이번 20대 국회에서 군 장성 출신의 국방안보 전문가로 꼽히고 있는 초선 의원이시죠. 국회 국방위 소속의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의원님께서는 이번 20대 국회에서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등원하셨는데요. 네. 등원 이전에 육군 장성 출신이시죠? 네. 육군 사관학교 30기시고요. 육군 그렇죠. 3사관학교의 교수부장 그리고 육군 보병 제74단장을 지내셨는데 정치를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국가 안보가 잘 되려면 경제가 잘 돼야 하고, 네, 경제가 잘 되려면 정치가 잘 돼야 하는데, 지난 국회 어땠습니까? 그야말로 식물국회, 동물국회로 불릴 정도로 국민에게 혐오의 대상이 되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정치판을 바꿔서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국회를 만들어보고 싶어서 입문했습니다. 네, 아주 짧고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는데요. 바로 이슈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네. 정부가 지난주 갑작스럽게 사드 배치를 결정하면서 최근 가장 뜨거운 국방 현안이자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국민의당에서는 오늘 사드 배치 철회를 당론으로 정했죠. 그 이유가 무엇이고 국방안보 전문가로서 의원님께서는 이번 사드 배치 결정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남북 분단 상황에서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나 네, 우리 민족에게 안보에 대한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걸려있는 문제인데 현 정부는 국민적 합의도 주변국에 대한 충분한 설득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네. 더욱이 외교, 통일, 경제는 물론이고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데 네. 군사적 측면 위주로만 고려함으로써 국가적 손실이 너무 클 것으로 판단되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사드 배치 결정이 이 북한의 반발도 반발이지만 동북아 정세와 외교 문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특히 중국과 러시아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의원님께서는 어떤 해법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희 입장은 반대니까 네. 물론 배치 포기가 최선의 방책이겠죠. 네. 그러나 현 상황에서 대책이라면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한 불만을 최소화하는 외교적 작업을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해야지 않겠어요? 시간을 충분히 갖고 사드 배치에 대한 불가피한 선택에 대한 설득을 그려내야 되겠죠. 네. 그러나 정부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대응한 순수한 방어 목적의 조치였다고 설득을 해야 할 텐데 네. 이미 답을 정해두고 하는 설득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네. 그리고 외교는 아시다시피 일방적인 것이 없지요. 하나를 얻으려면 더 큰 하나를 주어야 하는데 네. 사드 배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에게 더 큰 무엇을 내줘야 될지 참 우려가 크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는 사드 배치 철회가 가장 좋은 해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 사드 배치 지역 문제를 두고도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들에서 일제히 이제 반대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에 알려진 소식에 따르면 정부가 경북, 성주, 성산리 일대로 배치 지역을 사실상 결정했다 이런 소식이 들렸어요. 공식 발표를 봐야 하겠지만 지역 주민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드 배치 지역 선정 과정이나 갈등 문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요. 아시다시피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이 호응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신공항 보십시오. 국가 정책의 잘못된 추진을 얼마나 많은 국민적 에너지를 소모하고 지자체와 국민들 간의 심각한 갈등을 양산했습니까? 네. 그 저변에는 이 정부의 정책을 입안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해 집단들의 예상되는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네. 의사결정에 문제점이 많아요. 네.
그래서 갈등을 자아내고 국민들의 갈등을 양산하고 있어서 심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사드 배치도 지역 문제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우려가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해법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의사결정 과정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지금도요. 네. 어디서 뭐 밀려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쫓겨서 하는 것처럼 갑자기 발표해놓고 내년 말까지, 내년도까지 목표를 정해놓고 한시적으로 할 것이 할 아니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네. 여야 불문하고 이거는 뭐 여야 뭐 이념이다 이런 거가 아니잖아요. 네, 네. 국민 전체의 안위와 국가 안전보장이 걸려 있는 문제인데 네. 졸속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더 설득을 하고 네. 각계각층의 이해 집단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고 급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른 현안 좀 짚어보죠. 네네. 지난 19대 국회에서 방산 비리 문제를 풀지 못하고 20대 네. 국회를 맞았습니다. 네네. 정치권에서는 방산 비리에 대해서 이적행위라는 표현까지 하면서 척결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지만 그동안 끊이지 않고 재발했던 게 방산 비리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번 20대 국회에서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주 좋은 질문이고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신데 방위사업 비리 척결이 안보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방위사업 비리는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고 네. 국민의 안위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로 보고 있어요. 네. 이 때문에 등원 전부터 방위사업 비리 척결을 1호 법안으로 준비해오고 왔어요. 네. 지난달 말 소유제기에서부터 획득에 이르기까지의 전 의사결정 단계에 걸쳐서 네. 비리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안 등 3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어요. 네. 향후 상임위와 국정감사, 법안 발의 등을 통해서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방위사업 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겁니다. 네. 그러나 방위사업 비리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자칫 국내 방산업체들이 비리업체로 인식되어서 수출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2006년 2.5억 불이었던 방산 수출액이 2014년 36.1억 불로 약 15배 증가했었는데 네. 그토록 고공행진을 지속해오다가 지난해엔 35.4억 불로 오히려 줄어들면서 국가 경제에도 큰 손실이 나타났거든요. 네. 그래서 방위사업 비리 근절과 함께 방위사업 활성화라는 두 영역에서 정책의 균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20대 국회에서는요, 국방개혁 중에서도 병영 문화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랫동안 군에서 생활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현장의 문제점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어떤 네.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 문제는 제가 굉장히 군 생활 때부터 지금까지 참 고심을 많이 해오던 문제인데 참 쉽지 않은 문제지요. 네. 그러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은 저는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게요. 네. 먼저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네. 먹고 자고 입고 씻고 배설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네.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와의 격차를 획기적으로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젊은이들이 30여 명이 춥고 더운 데서 장기간 생활한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네네. 매일 매 시간 짜증나는 생활이 연속일 겁니다. 네. 그래서 훈련의 시간에 어떻게 하면 정서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네. 두 번째로는 의식의 전환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다시 말하면 계급이 이등병이지 사람이 이등병이 아니거든요. 네. 계급은 조직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부여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네. 존중과 배려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세 번째는 합리적인 조직 관리로 볼 수 있는데 네. 뭐 잘 아시잖아요. 한자로 합자 아시죠? 합자. 합자라고요? 예, 합리적일 때 합. 네. 사람인변의 날이라고 입구자가 합쳐져서 합이거든요. 네네. 그죠? 네. 그 군대에서 말하는 모든 업무를 함께한다. 이렇게. 의사소통을 통해서 네.
추진해가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네. 정말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면 군내 인권도 좋아지고 병역 문화도 개선이 될 획기적으로 거다. 개선할 거라고 네. 생각하고 이런 방향에서 추진해 가려고 합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상임위도 국방위 소속이시잖아요. 네네. 좀 더 전문적인 상임위 활동을 위해서 보좌진들도 군 출신으로 꾸리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그만큼 이제 상임위에 임하는 각오가 남다르신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이 상임위 및 의정 활동 방향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제 정말 야전 위주로 생활을 많이 해서 네. 야전 위주로 생활을 많이 해서 35년간의 군 생활을 통해서 그 터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네.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군을 만들어서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20대 국회에 국방안보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요. 네. 국익을 위한,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잘 이끌어 가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었습니다. 정부는 계속되는 저물가 때문에 고민인데 서민은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생활 물가에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의 모습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올 들어서 계속 하락세인데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떨어질 줄 모른다는 건데요. 물가와 체감 물가의 괴리, 그리고 브렉시트 등 글로벌 경제 여파에 최근 사드 리스크까지 겹치며 우리 경제의 그늘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 민간경제연구소는 한국 경기가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수치로 나타난 것보다 훨씬 심각한 민생경제, 정치권의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책 마련이 이어져야겠습니다. 생방송 국회 투데이 브리핑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